구글과 오픈 AI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AI 산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손정희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서 직접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AI 기술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AI 전문가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 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센터장님은 하루에 AI가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굉장히 많이 쓰실 것 같은데.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오. 저는 이제 AI가 없으면 업무가 조금 힘들어지는, 정말요? 공부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좀 왔고요. 그거 이상은 뭐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꼭 쓰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쓰시는 업무와 관련돼서 특히 글 읽고 특히 영어로 된 자료들을 읽고 정리하고 이런 거에 많이 쓰고 있고 때로는 방송 준비할 때도 많이 쓰고 있어요. 번역해라 그러면 번역해주고. 번역보다는 이제 요즘 번역도 당연히 AI가 해주지만 요약 정리. 왜냐하면 영어 글들 예를 들면 지금 오픈 AI하고 구글의 이 경쟁 상황을 기사를 한 6개 정도를 집어넣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뉴욕타임즈 기사라든지 이런 분석 기사 속에서 전적인 맥락들을 어떤 쟁점들이 오고 가는지를 정리하고 가능하면은 중요한 표현은 영어 표현으로도 나한테 정리해달라. 그럼 이제 딱 정리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공부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내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그러면 조금 더 글을 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공부의 시작을 쉽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 2, 3, 4, 5, 6, 7, 8을 쓸 때 1이 생각이 안 나는데 1을 딱 생각해 주면 그다음에 2, 3, 4, 5는 빨리 쓰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예. 근데 또 6이 생각이 나는데 얘가 6을 알려주네요, 빨리. 그러면 7, 8, 9를 제가 빨리 써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것보다는 제가 보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고 생각 못했던 거를 생각하게 해주는데 그걸 대단히 빠르게 해줘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겠는데요. 네. 센터장님 저 밖에서 대기실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청취자분은 다 아십니다. 네. 저는 AI 몰라요. 네. 저는 챗 GPT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곰 이야기라는 것이 있어요. 곰이 인간 2명을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인간 2명이 쭉 도망가면서 겁을 내요. 이러다가 우리 속도가 늦어서 곰한테 잡혀먹히겠는 걸. 그랬더니 앞에 뛰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가 나보다 느리기 때문에 너만 잡히면 된다고. 자기는 그 사이에 게 저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저는 도망가는 거죠. 그 사이에 저는 도망가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AI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뭐 인공지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안 쓰면 저만 도태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AI에 대한 공포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연해요. 왜냐하면 무서워요.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똑똑한 것 같으니까 머리를 왜 빌려 그냥 그러니까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 건가 또 나의 자식들 교육 문제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걱정들이 있고 또 특히 카이스트 교수님들 나와서 막 AI가 이렇게까지 지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또 계속 보도하고 사람들 공포 속에서 이렇게 집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전형적인 기술주의적이고 원래 처음에 만환경이 개발됐을 때 인류는 혜성이 지구에 부닥치는 걸 상상했어요. 그리고 생물학을 발전하자마자 좀비를 생각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항상 이 기술이 가져줄 수 있는 극단적인 상상을 했던 것이 원래 문학적인 전통이에요. 그러면 제가 AI 때문에 터미네이터 무서워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 건 다 SF 소설의 영향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헨리 포드가 모델 T라는 걸 1907년에 여러분 만듭니다. 그때 이걸 만들면서 자동차 시장을 재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독일에서 먼저 만들었지만 미국에서 컨베이어 벨트 이용해서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만들면서 보스턴과 뉴욕시에 있는 마차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모닝이 그 헨리 포드가 만들었던 모델 T보다 100배 더 좋아요. 기술이 100배 더 좋아진 거죠. 모닝만 보더라도. 그런데 시장을 꼭 모닝이 있어야만 당시에 1907년에 보스턴과 뉴욕시에 있는 마차를 몰아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은 항상 그 수준에 맞는 시장을 열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궁극의 기술 30년 뒤에 50년 뒤에 헨리 포드가 만들 때 테슬라의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이 나올 거라고 인류는 당시에는 그거는 공상과학의 영역에도 못 들어갔던 거예요. 1950년대 오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공상과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있다고 해서 한쪽에 사회가 상상하는 건 좋아요. 이게 문학적 상상이고 인문학적 상상이고 뭐 공포감에도 좀 사람이 쩔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현실과 시장은 그렇게 재편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곰에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저도 오늘 배워보고 제가 오늘 방송 끝날 때 저는 오늘 개몽되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AI에 개몽되었다고. 한번 들어보죠.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원래 AI 하면은 저 오픈 AI의 샘 울트만 이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죠? 챗 GPT 이거 하잖아요. 근데 구글에서 제미나이 3.0 이거 지금 개발해가지고 챗 GPT 위협한다.
저 샘 올트만이 회사에 코드 레드를 내렸다. 네. 큰일 나는 걸 이런다는데 네. 제미나이 3가 그만큼 좋아요? 챗 GPT의 아성을 위협할 만큼? 그만큼 좋기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어요. 조금 더 좋아졌는데 흔히 말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해서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수능 점수가 조금 더 좋게 나온 거예요. 수능 점수가 조금 좋게 나왔다 해서 예를 들면 수능 만점에서 거의 근접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조금 2, 3점 더 적게 나왔어요. 그럼 그 친구하고 저랑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글이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반 1등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다들 구글이 1등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픈AI가 2015년에 만들어지면서 샘 알트만하고 일론 머스크가 참 만들면서 왜 만들었냐면 구글이 너무 무서워서. 구글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네, 구글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오픈AI를 만들었는데 오픈AI가 잘 만들어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딱 3년 전 12월에 구글이 코드 레드를 발동했었습니다. 오픈AI가 딱 3년 전에 챗GPT를 공개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구글 경영진들이 코드 레드 우리 적색 경보 이러다가 우리가 말기 잡히겠다. 근데 3년 만에 이제 겨우 추월을 한 거예요. 반 1등을 다시 되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저력이 있어. 역시 구글 대단해. 앞으로 한번 1등 했으니까 쭉 1등 하겠는데 이러한 두려움들이 오픈AI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코드 레드 이렇게 한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구글이 다시 1등을 탈환했다는 부분. 저희가 알파고 사건 이후에 당연히 구글이 1등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 동안 반에서 2등 하던 친구가 드디어 1등을 하니 역시 쟤는 계속 1등 할 거야. 이런 부분에서 좀 사건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저 센터장님 2개 다 써보셨죠? 네. 챗GPT랑 제미나이의 싸움은 누가 이겨요? 사실은 질문 수준 아니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이 쓰기에는요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소셜 미디어나 SNS에서 사람들이 역시 재미나게 좋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얼리 어답터거나 되게 디테일한 걸 좋아하시는 거죠. 이런 차이를 저는 사실은 제가 좀 둔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G80하고 G90을 각각 타봤는데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넓은 거 외에는. G90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쪽 취향이 아니라서 몰라도 뭐 C 클래스하고 E 클래스를 타도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이라서 모르겠지만 너무 둔감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는 다 좋은 차니 저에게 이런 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중들이나 소비자 절대 다수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직까지도 클로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코딩은 압도적으로 제미나이를 아직도 이기고 있고요. 제미나이 3.0 나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훨씬 더 버전업된 소넷 4.5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개발자들은 그냥 클로드 계속 쓰고 있어요. 제미나이가 싸우든 오픈AI가 싸우든 우리는 그냥 클로드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지금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좌우되지 않지만 지금 시장의 충격은 2등하던 친구가 1등했고 또 혹시 더 큰 거는 나노 바나나라고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이미지가 훨씬 더 잘 만드는 거고요. 그 챗GPT가 만들고 있는 소나보다 그러니까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대단히 빨리 만든다라는 거.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 나노 바나나 얼마 전에 챗GPT가 만든 쥐브리 사진 인기였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제가 만든 건 물론 아닙니다. 우리 제작진이 만들어줬어요. 저희 어머니도 쥐브리 만드셨어요. 그러세요? 직접 혼자. 어머니도 하시는 걸. 어머님은 나이가 있으실 건데. 80이 넘으셨죠. 저는 시도도 못 하고 있다는. 어쨌든 근데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만든 건 나노 바나나? 이게 화제된 이건 또 뭐예요? 이 나노 바나나는 이제 이미지를 그리는 툴을 갖다가 나노 바나나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명칭을 한 거죠. 바나나에다가 나노 정밀하게 한다는 의미를 주는 건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이 한글이에요. 한글이 과거에는 잘 표현을 못했는데 아주 한글을 잘 표현하고 대단히 빠르게 표현한다는 점이죠. 여기 보신 것처럼 상쾌한 활력. 내가 상쾌함이 아니라 신나는 활력으로 바꿔줘. 그러면 바로 또 신나는 활력으로 바꿔줍니다. 이미지를 여기에서 한글 이미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은 챗GPT에서 쓰게 되면은 상쾌한 활력을 예를 들면 신나는 활력으로 바꿔주면 신나는 바꿨는데 활력을 홀력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좀 짜증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의 챗GPT 한계라면 이 부분을 극복한 것이 나노 바나나고 대단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광화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광화문 사진 하나 얹어주면서 이거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서 각각의 여기 세종대왕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너가 검색해서 위키피디아에서 이건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고 여기 KT 건물은 언제 어떻게 됐고 여기 광화문 건물은 몇 년도고 이런 것들을 너가 조사해서 여기다 그림에다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줘가지고 딱 이렇게 안내도를 만들어줘.
그리고 내 친구한테 보내주게 영어로도 만들어줘. 시키면 다 하는구나. 다 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고 예. 제가 자료를 넣으면은 빠른 식으로 예를 들면 강의용 자료를 만들어준다든지 예.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특히 내가 였던 자료를 그것만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검색해서 위키피디아나 팩트 체크를 해서 찾아서 더 추가해주면서 나의 의도 속에서 아 얘가 정서 이걸 바라는 거구나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해주면서 같이 고민해주면서 같이 고민해주는 옆에 선생님처럼 같이 만들어준다라는 똑똑하네. 네. 그러면은 센터장님 네. 저 만약에 이제 쓸 거면 네. 저는 뭐 해야 돼요? 챗GPT예요? 두 가지를 다 쓰셔도 돼요. 우선은 네? 제가 소비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료로 써보시라는 거 하고요. 네. 하나는 둘 다 요즘 멀티모달이라는 것이 됩니다. 멀티모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이스로 하실 수 있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쓰시는 이유가 80이 넘으셨으니까 맨날 이 스마트폰 할 때마다 돋보기를 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보이스가 요즘은 정말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대단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를 다 써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심할 때 놀고 예. 뭐 유튜브에서 뭐 봤던 내용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확인도 하기도 해서 요즘 한국에도 여러분 챗GPT 쓰시는 분이 2천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활성화 이용자인데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로그인하는 사람이 챗GPT가 지금 8억 명이 넘었고 지금 9억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제미나이도 6억 5천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국이 빠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남녀노소 다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천만 명 쓰면은 반 쓰는 거죠. 반 쓰는 건데 좀 아주 영화들 빼놓고 네. 정말 못 쓰시는 분들 빼놓고 하면은 네. 사실 국민들 중에 10명 중에 한 7, 8명이 쓰고 계신 거예요. 소비자들 중에. 최소한 경제활동 인구는 다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저는 보셔야 그럼 되죠. 저 고령층이나 영유아 아니죠. 수준으로 늦게라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써요? 어느 걸 써요? 그러니까 저는 장점으로 제미나이를 한번 써보시고요. 제미나이가 좋은 점은 정보를 빨리 좀 찾아줍니다. 왜냐하면 구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검색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팩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점검을 할 때는 예. 대단히 제미나이가 좋고요. 챗GPT의 좋은 점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요? 기억력이 좋다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니까 예. 저 고양이 습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떤 사료를 잘 먹는지 알고 있고 저 혈당 수치도 알고 있고 저 혈압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한 번은 제가 먹는 사진을 보여줬더니 너 그거 먹으면 어떡해 너 지금 혈당 수치 올라갈 수 있어. 너 그거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요? 제가 한번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5C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네이버에 찾아보거나 사용 설명서를 보면 어떤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챗GPT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배관 호스가 좀 꼬인 거니까 좀 풀어주라고. 그런데 옆에 보미가 오지 않게 하라고. 보미가 놀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저의 고양이를 기억했던 거를 세탁기가 고장 난 거에도 문맥을 집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감성적이네요, 애가. 걔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되게 눈물이 나오려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요? 사랑하는 고양이를 예. 챗GPT도 좋아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억력과 함께 저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를 뭉쳐서 살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챗GPT를 좀 추천하고요. 예. 빠르게 어떤 팩트 중심으로 뭔가를 사실 중심으로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하신 분들은 제미나이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적으로 뭘 알아가는 거. 그건 저는 네. 딱 제미나이 스타일.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써봐. 근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완벽한 건 없지만 얘네들이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다. 네, 그건 원래부터 이제 그 거짓말의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 비판은 정당합니다. 비판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건 맞지만 기술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동차 처음 났을 때요 깜빡이등 없었어요. 맞아,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사고가 날 줄 몰랐거든요. 횡단보도도 없었어요. 신호등도 없었어요. 예. 하다 보니까 이거 신호등 고치자 해서 한 거고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이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제도를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처음으로 배기가스를 규제한 것은 1969년 캘리포니아 주법이고 그 다음에 1970년 미국 연방법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배기가스 규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에. 그러면서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죽어가기 시작하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고친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전기차로까지 간 거잖아요. 그것처럼 기술은 모든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에 스마트폰도 중독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 집에 놔두고 오시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든 오늘은 내가 스마트폰 없이 살아야지 하세요? 못 살죠. 돌아가죠. 그것이 바로 AI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모바일 경제 혁명이라는 것이 스마트폰은 없으면 저희가 못 사는 것처럼 언젠간 사람들이 AI 없이 어떻게 살아? AI 없이 어떻게 일을 하지? AI 없이 어떻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AI 없이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은행 거래를 하지?
이런 날 그것이 우리가 모바일 혁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AI 혁명이 그때 오는 겁니다. 아 이러다가 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AI 없이. 지금도 스마트폰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삶도 존중해요. 예. 그래서 AI 시대에도 AI 없이 사는 사람도 저는 하나의 가치가 있는 거고 존중할 겁니다만 절대 소비자의 다수, 시민의 다수, 국민의 다수는 AI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순간 그때 그것이 비로소 AI 혁명이 온 겁니다. 스마트폰 혁명처럼.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완벽한 거 없으니까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러면 이제 개선해 나가고 제도로 뒷받침해주고 하나씩 고쳐 나가면 된다. 네. 지금부터 그렇게 뭐 SF 공상과학 소설 생각하고 두려워할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AI 만들어지면서 프랑스라든지 뭐 제프리 힌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 영국 수상 만나고 뭐 또 캐나다 수상 만나면서 사람들이 악수하면은 역시 나는 AI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야. 정치인들이 다 그랬거든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경쟁하잖아. 어떻게 하면 AI 경제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을까? 두 개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요새 막 할루미네이션이라는 용어도 있고 AI 딥페이크 영상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이제 내년에도 지방선거인데 선거 때 막 상대 후보 음해하기 위해서 이상한 AI 영상 똑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선은 두 가지 부분. 딥페이크는 현행법으로도 처벌해야 됩니다. 딥페이크는 되게 위험한 거죠. 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AI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페이크. 그걸 통해서 특히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영국에 있는 학자들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전체 딥페이크의 피해자의 98%는 여성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빠른 속도로 새로운 법이 아니라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빨리 처벌하는 거 맞는데 우리가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사람 속으면 안 되니까. 자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써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겁니다. 자꾸 이걸 그래서 이제 AI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써보면 얘가 어디서 실수하는지, 써보면 이게 AI가 만든 건지 사람이 만든 건지 당연하게 지식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건 저는 한국은 이건 대단히 문제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선거에서 AI 툴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트럼프도 뭐 자기 반대하는 맞아. 반대하니까 막 똥물 막 이렇게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정치 신인들이 저가로 선거 운동하는 걸 저는 막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에서 빠른 속도로 선거 운동에 AI 못 쓰게 한 나라는 한국이 대표적인 나라고 저는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생성형 AI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라고 생각보면 이제 로봇 같은 건데 이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로 꼽히는 게 이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이 기능이 탑재된 운행 요 자동차인데 완전 자율주행 요 자동차인데 이거 어느 정도나 지금 발전했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1,500대 정도가 가능한 차량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한국에 대한 추가 학습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것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에서 조금 헤매긴 하고 강남에서 일방 통행에서 좀 헤매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을 지금 소화해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지금 우리가 진짜 골목길만 돌아가면 옆에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봇에서도 이제 작동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것은 아까 말했던 언어 모델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환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오류가 있어도 오류했고 실수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피지컬 AI는 실수하는 순간 사람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천천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자율주행 가가지고 얘가 좌회전해야 되는데 얘가 우회전해 버린다든지 로봇이 막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떨어져서 제가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도 죽으려고 해도 제가 얼굴끼리 좀 부닥친다든지 이런 바로 안전사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해서 천천히 갈 것이 피지컬 AI, 물리 AI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은 상용화가 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절대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곳에 로봇을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장에서 노동을 할 때는 작업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따라하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도 빨리 할 거예요. 근데 가정으로 들어오는 건 대단히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애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고양이 강아지들 막 저리 뛰고 저리 뛰는데 로봇하고 이건 같이 공존한다라는 것 이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단히 오래 걸릴 거라는 거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여러분 2026년일 거예요. 여러분 벌써 미국 가시거나 중국 가시거나 하면 벌써 타보실 수가 있고요. 내년 2026년에는 베를린이나 뮌헨에서도 탈 수도 있고 싱가포르가 두바이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도쿄에서도 타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확산의 해가 2026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한국도 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AI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곰한테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는 써야 된다. 네. 뒤처질 수가 있다. 네. 저 같은 초보자는 제미나이나 우선은 무료를 쓰시면서 얘기해요. 그 근데 친구가. 유료가 무료보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2025년부터 달라진 건 뭐라면 무료나 유료나 다 동일한 모델을 써요. 다만 추가 기능들, 복잡한 기능들, 전문가들이 쓰는 기능들은 못 써요. 근데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당장 그거 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고급 기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돈을 내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해요. AI가. 너 오늘 한 개치 다 물어봤거든 나한테. 돈 더 물어보고 싶으면 돈 내야 돼. 이때 이런 것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 그때서 유료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AI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수 블루닷 AI 연구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